보시면요. 처음에요. 물체가 빠방을 봤더니 오른쪽 방향으로 이에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빠방을 보니까 이 빠방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에 빠르기로 갑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는 빠방이라고 하는 우리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게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바뀔까요? 등속 직전 왜 안 바뀔까요? 힘을 그렇죠. 이물체가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받는 알짜 힘이 0이 멋진 말 힘의 평형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힘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빠방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 빠르기만 바뀔 수도 있어요. 빠르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방향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안 바뀌고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점점 느려질 수도 있어요. 방향은 안 바뀌지만 빠르기가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요. 빠르기가 점점 느려질 수도 있죠. 점점 빨라지는 운동의 대표적인 거 좀 전에 배웠어요. 뭔가 자유 낙하 운동이에요. 되겠어? 점점 빨라지는 대표적인 운동이 자유 낙하 운동이고요. 물체가 중력만 받고 뚝 떨어지는 이 운동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죠. 그러면 거꾸로요. 방향은 안 바뀌고 점점 느려지는 운동은 거꾸로요. 던져 올린 겁니다.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뭐해질까요? 느려져요. 언제까지 올라가요, 얘? 멈출 때 네, 속력이 0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 속력이 0이 되는 순간까지만 보면 얘는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면 점점 느려지는 이 운동은요. 자,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우리가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물리에서. 연직 중에서 어느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운동이니까 이걸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관찰력. 얘는 왜 빨라져요? 얘는 왜 느려져요? 중력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얘도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고요. 얘도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문제는 얘는 힘을 받고 있는 방향으로 뭐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뭐 해줍니까? 빨라집니다. 근데 얘는 힘 방향과 어느 방향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이요.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뭐 해줍니까? 느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 공을 점점 빠르게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차야 됩니까? 오른쪽.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힘줘야 점점 빨라지죠. 네. 얘가 그 상태예요. 가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근데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지죠. 얘가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서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자, 이렇게 힘을 받아야 빠르기가 변합니다. 자,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도 있지만 사실은 힘을 받아서 뭐가 바뀌는 운동도 있냐면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요. 머리 돌려. 방향만 바뀌는 운동에 뭐 있을까? 네. 빠르기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앞에 붙여야죠. 뭐? 등속 원운동. 되겠어? 자, 등속 원운동은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요. 자,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요. 제가 일정한 빠르기로 뱅글뱅글 돌립니다. 등속 원운동합니다. 자, 이때요. A점에 왔을 때 실제로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중심. 운동 방향은 반드시 이 원의 접선 방향이 그 순간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왜 일로 못 갑니까? 중력 고정돼서 힘 받아서. 어떤 힘이요? 알짜 힘이.
운동 방향과 90도 되는 방향인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 받고 있어서 일로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어져서 여기 온 겁니다. 되겠어? 물체의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그 힘이 계속 바꿔요. 자, 여기 B에 왔어요. 이 물체의 운동 방향 어디입니까? 이거 90도. 원의 중심 방향이 실제로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입니다. 항상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됐어? 근데 왜 일로 못 날아가요? 힘을 받고 있어. 이것과 90도 방향 이 방향으로 힘 받아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일로 못 날아가고 방향이 틀어져서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요. 아래. 원의 접선 방향이 물체가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입니다. 근데 이 방향은 왜 못 날아갑니까? 그힘 받고. 힘을 받아. 어느 방향으로요? 90도. 네,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90도 방향의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저 물어볼게요.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물체의 빠르기는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고 뭐만 바뀝니까? 방향만 틀어집니다. 되겠어? 그 짓을 매 순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항상 힘을 받잖아요. 이 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멋진 말, 90력. 알겠습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항상 90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등속 원운동합니다. 이해해? 이해해? 오케이. 자, 근데 변하는 운동 중에 세 번째, 선생님, 빠르게 하고 방향이 모두 다 바뀌는 운동도 있죠. 뭐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운동이 폼을 썬 운동입니다. 공을 던지는데요. 똑바로 위로 던지는 게 아니고 칠판 봐. 자, 공을 살짝 비스듬히 던집니다. 그러면 이 비스듬히 이 공이 계속 이렇게 날아갈까? 아닙니다. 가다가 뭐 합니까? 떨어지죠. 이걸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포물선 운동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방향 바뀝니다. 올라가는 동안은 속력이 점점 뭐해질까요? 빨라져. 느려집니다. 내려오는 동안은 속력이 점점 뭐해집니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인데요. 되겠어?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게 하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여야 될까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수직 방향? 어떨까요? 그 셋을 뺀 나머지 방향을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실래요? 포물선 운동하고 있을 때 여기 왔을 때 물체 운동 방향 이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 이게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에요. 근데 그 방향으로 왜 못 가고 얘가 이렇게 틀어집니까? 라고 하면 얘는 무슨 힘 받죠? 중력이요.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입니까? 비스듬하죠. 되겠어? 여기 있어도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인데 글이 안 날아가는 이유가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입니다. 여기 와도요. 물체가 이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됐어? 힘을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랬을 때 두 개가 비스듬한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거 포물선 운동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새끼 들었다가 놔요. 그럼 뭐합니까? 띵, 띵, 띵. 바이킹 운동 하죠?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요? 진장. 그렇죠. 진장 운동.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5개 운동밖에 안 배웁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5개 운동밖에 안 배웁니다. 이 5개 운동은 모두 다 알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운동입니다. 안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안 변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더고요? 등속 직선 운동.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글자 줄여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변하는 운동을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속도가 변해.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운동을 다 합해서 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변하는 운동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속도 운동. 안 변하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알짜임이 힘을 안 받으니까. 알짜임이 0이니까. 왜 바뀌어? 알짜임이 0 아니요. 그렇죠. 힘 받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어떤 애가 가속도 운동해요. 아, 이 새끼 알짜임 받네? 이 뜻이야. 등속도 운동해. 아, 이 새끼 알짜임 0이네? 이 뜻이야. 알겠어? 이게 물리적 관점이야. 이해하겠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들 연습했습니다. 그건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해보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애가 있다고 치자. 어떤 애가 있어.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납득해? 시간이 지난다. 자, 이물체의 빠르기를 보면 처음에는 0, 2, 그 다음에 얼마냐면 6, 12, 20m 앞에가 있어. 이래? 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보려면 아까처럼 구간을 나눠.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빨리 구해. 평균 속력 다 구간별로. 구간별로 평균 속력 구해라. 자세 봐라.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빨리 안 구해? 구간별로 평균 속력 구하라고. 20m. 구간별로 평균 속력 구해보세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8이요. 아까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각각 구간별로 다 구해서 써놓으십시오. 1번부터 4번까지. 고등학교 과학은 물리만 잘하면 나머지 할 게 없어요. 진짜요? 네. 이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과학은 없어요. 과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물리거든요. 첫 번째, 이 구간의 빠르기 얼마니? 2m 그렇죠. 2m/초입니다. 첫 번째 거 해결했네요. 두 번째 구간의 빠르기요. 3m/s. 어디? 3m. 몇 미터입니까? 아, 몇 미터입니까? 4m. 네, 4m/초입니다. 세 번째 구간이요. 6m/초입니다. 네 번째 구간이요. 8m/초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빠르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네.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이 확실합니다. 그럼 보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도대체 가속도가 뭐예요? 빠르게 빠르기의 변화량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의 빠르기의 변화량으로요. 우리는 속도는요. 시간분의 됐어? 간 거리죠. 됐어?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됐어?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2에서 4로 가면서 속도 변했죠?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예요? 이 구간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2죠. 근데 그 속도 변화량을 뭘로 나눠야 된다고? 걸린 시간으로 나눠야 가속도라고요. 자, 몇 초 걸렸습니까? 6초. 네, 요 구간에 걸린 시간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때 1초 걸렸죠. 됐어?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도 얼마 동안? 1초 동안입니다. 자,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물리는 무조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입니다. 됐어? 불러봐. 얼마니? 1m. 아니 계산하면 얼마니? 2. 2 그 단위 계산. 미터. 미터, 퍼, 세크, 퍼, 세크예요. 예. 미터, 퍼, 세크, 퍼, 세크. 세컨 그러니까 제곱분의 뭡니까? m.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 단위입니다. 아이고야. 이해돼? 알아듣겠어? 한 번 다시. 자, 이때 가속도 얼마니? 2m.
네, 2m/s가 바뀌는데 몇 초 걸렸어요? 1초 걸렸습니다. 가속도 얼마입니까? 2m/s 제곱. 돼요? 다시 간다. 자, 이때요. 속도 변화량 얼마입니까? 2죠.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럼 가속도 얼마라고요? 2m/s 제곱이라고요. 자,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어려운 걸 구했는데 옌병할 이 새끼는요. 가속도가 어떻다고? 똑같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1초당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가속도가 같은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보면 자유낙하하는 애들은 그래서 1초의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 그래서? 9.8 해볼게요. 맨 처음에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습니다. 실제로 자유낙하 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요. 물체가 처음에 0의 위치에 있다가 1초 지나면 4.9m를 그 다음에 19.6m를 그 다음에 29.6m를 39.2m인 지점을 지나갑니다. 이거 구하라고. 아닌데? 자, 29.4 이거 29.4 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다. 30점이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이때요. 자, 이게 시간, 이게 거리, 맞아요. 4.9 곱하기요. 4.9 곱하기 9하면 얼마냐? 40, 44.1 맞아요? 확실해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구해.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력 빨리 구해. 해볼게요. 자, 이 구간 평균 속력이요. 자, 이 구간의 간거리 얼마입니까? 4.9m죠. 3.9m를 가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1초 걸렸어요. 되겠어? 그러니까 이 구간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4.9m.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요. 14.7입니까? 이 구간 평균 속력이요. 24.5. 뭡니까? 숫자가 좀 이상한데. 네, 맞아요. 4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각 구간의 평균 속력 구했으니까 가속도 구해볼까요? 자, 꼬맹아. 가속도 빨리 구해.
1초.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가속도,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가속도. 9.8. 이거 얼마입니까?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 얼마입니까? 9.8 미터 천.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아요? 예. 네. 5. 중력 가속도. 네. 이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중에서 지구가 만든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한 증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그려 빨리.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가속도입니다. 어떤 거 적어요? 요거요. 요거 그리시라고.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속도입니다.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위치입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다 그린 사람은 손 드시면 제가 갑니다. 네. 이 그래프 이상해요. 자, 그래프 3개가 다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프 3개 모양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오, 아가 새끼가 많네. 자, 이거 2개 이상입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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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또요. 검색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쳤습니까? 고친 사람 손 드십시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뭡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는 9.8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9.8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근데 얘 속력을 보시면 아까 보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1초일 때 속력이 9.8이면 2초일 때 속력은 14.7이요. 됐어? 네. 맞아요. 네. 속력이 몇 배 빨라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3배 빨라지죠. 되겠어? 자, 이게요. 여기가 0.5. 평균 속력은 가운데 속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1.5. 자, 속력이 1초부터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몇 초일 때 속력일까요? 1.5초. 맞아요? 네. 그러니까 0.5초일 때보다 1.5초일 때 시간이 몇 배 빠르니? 3배. 그랬더니 속력이
4.9에서 얼마로? 14.7로 몇 배 커졌니? 3배 커졌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이렇게 되는 포물선 운동 같습니다. 이런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되겠어? 하겠어?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구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꼬맹아, 맨 처음에 속력이 얼마? 0.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1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9.9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는 게 중력 그 자유낙하야? 9.8씩. 그럼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9.8이라서 0초와 1초의 정확하게 가운데 0.5초일 때 속력이 얼마라고요? 4.9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또 1초 지나서 2초가 됩니다. 속력 얼마여야 됩니까? 19점. 네, 9.8 빨라져서 얼마입니까? 19.6입니다. 됐어? 3초일 때 속력 얼마입니까? 29.4 네, 29.4입니다. 자, 이거요. 1kg짜리를 떨어뜨려서 그럽니까? 10kg짜리를 떨어뜨렸을 때 속력입니까? 아니면 질량 상관없습니까? 질량 상관없죠. 자연낙하하는 모든 물체는요. 질량 상관없이 시간당 속도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가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하겠어? 그럼 꼬매나.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뭐라 그랬어? 거리. 면적이 거리. 맞죠? 그러면 1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4.9. 4.9. 5 되겠어? 자, 2초 동안 간거리 얼마입니까? 뭐 하세요? 14.9. 어? 14.7. 19.6.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하시겠죠? 네, 이게 자유낙하입니다. 이해되죠?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잠깐만 보죠. 한꺼번에 다 하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중간에 잠깐 끊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6페이지 보여요? 76, 77. 76, 77. 물론은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해서 이거 잠깐 볼게요. 76, 77 풀어.
중력의 영향을 극복하는 운동. 중력이 작용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운동을 찾으면 중력을 극복하는 운동이겠죠. 들어올리다든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면 중력을 극복하는. 선생님이 수연이를 들어서 올리면 중력을 극복한 거지. 그런 거. 역도요. 역기 드는 거. 장미란 언니. 3대 750 친다는. 응? 3대 750 한대요. 그 정리하는 거. 300. 750. 750? 3대 750 그리고 3대 750은 뭐야? 그 3대가 뭐야? 뭐지 그거 이거 3대 500 하냐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운동 겁나 잘하는 거. 그거.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두 사람들은 채점도 해야 돼. 멍하고 있으면 안 돼. 선생님은 물리가 겁내 좋아가지고 과학을 공부했는데 재밌나요? 이거? 재미없나요? 차라리 화학이 맞아요.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리가 더 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신개념은 이거 빈칸을 여기다가 빼내고 붙이는 거. 어디야? 이거 신개념은 이거 왼쪽에 빈칸 치는 거. 거기 빈칸을 채우세요. 70mm. 그거 쌤이랑. 네네네. 여기 신개념 확인 문제의 빈칸은 답안지에 없나 봐요. 대신에 77페이지에 답은 있어요? 네. 그건 답 안 불러드려도 돼요? 네. 어? 찾았어요? 뭐라고? 언니? 네? 모르는 거. 아니 저 시점 이번에 그냥 일하고 친구들 시점 답안지 안 보셨어? 저번주 제가 좀 많이 했으면서 왜? 아까 좀 실제 놀다 답안지 자, 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얼른 정리하시고요. 자, 신개념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의 어디 방향? 중심 방향입니다. 중력의 크기는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지구의 무엇과 중심과 가까울수록 큽니다. 자, 무게와 질량을 비교하는 건데요. 무게는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뭐의 크기? 중력의 크기고요.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 사용합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값이고 단위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중 자연낙하하는 물체는요, 공기 저항 없을 때 정지한 물체가 뭐만 받아?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연낙하라고 합니다. 자,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움직임으로 처음 속도는 0으로 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1초당 얼마씩? 9.8씩 증가합니다. 자, 그래프 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요.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그래프가 무슨 축과? X축 네, X축 또는 시간축과 나란한 모양을 띠면 돼요. 자유낙하는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그래프가 어디를 지납니까? 원점. 네, 원점을 지납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네요. 자, 77페이지에 1번의 답이 5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자, 5번. 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4번 보시면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꼬맹아 얘는 등속 운동이지 등속 직선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의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이다. 자, 꼬맹아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위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시간 위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시간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그립니까? 아니요. 아니죠. 등속 운동은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비례관계죠. 되겠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네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중학교에서도 나오는 명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왔습니다. 수연아, 78페이지. 자, 7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게 78페이지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얘기고요. 포물선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넘어가 80페이지요. 자, 80페이지 맨 위에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 그려져 있습니다. 이해돼? 이해돼? 오메나, 우리요. 자유낙하 운동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했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했어. 자, 근데 물리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건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을 배워요. 근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잠깐 하자. 자, 건물 위에 올라가. 됐어. 20m 높이의 건물이라고 치자. 자, 여러분들은 19.6m라고 해드리죠. 자, 기억나요? 수연아 여기 봐. 19.6m 낙하는데 몇 초 걸립니까? 2초. 2초 걸립니다. 자, 내가요. 이 건물 위에서 공기저항 무시합니다. 공을 던집니다. 자, 수평으로요. 5의 빠르기로 던집니다. 자, 공이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움직일까요? 수평으로. 어떤 모습으로 움직입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반죽짜리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합니다.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운동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얘가 여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2초 걸리는데 2초 동안 다중성강 사진기를 찍어서 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복잡하게 포물선 전체를 보지 않고요. 저는 수평으로의 공의 운동만 찍어서 볼래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공이 여기 있었다가요. 그 다음에 0.5초 지난 후에 공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0.5초 지난 후에 공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데 됐어? 0.5초 간격으로 찍으니까 공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이 수평으로 간 모습만 보니까 수평으로 여기 있던 공이 일로 간 거죠. 여기 있던 공이 여기 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왔고요. 그 다음 여기 왔습니다. 수평으로는요. 간거리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일정하죠. 수평으로 무슨 운동했을까요?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자, 꼬매가 봐. 내가 얘를 수평 방향으로 던져. 그랬을 때요. 제가 손을 놓은 그 순간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놓고 나서는 얘를 옆으로 미는 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아니에요. 안 하죠. 처음만 옆으로 살짝 밀어준 것뿐 내 손을 떠나고 나서는 누구도 옆으로 밀어 안 밀어? 안 밀어요. 그러면 수평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 해야 되니? 무슨 운동 해야 되니? 등속 운동이에요. 힘을 안 받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 손을 떠난 후부터는 수평으로는 어떤 힘도 안 받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그러면 수직 방향 운동을 찍어볼게요. 이 방향을 우리는 수직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을 수평 방향이라고 합니다. 수직 방향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공이 여기 있다가요. 0.1초 지났더니 높이가 여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더니 높이가 여기,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체가 간 거리가 점점 뭐하니? 뭐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속력이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게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점점 빨라진다는 건 얘가 떨어지는 동안 아래 방향 뭘 받고 있다는 겁니까?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힘? 중력. 그러면 결국은 얘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받고 있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만 받아요.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고 떨어지니까 무슨 운동하고 있을까요? 자유력화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는 자유력화,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으로 가고 있는 걸 한꺼번에 보면 우리는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어? 그럼 저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얘 정말 자유력화 맞아요? 그러면요, 이 건물에서요, 저 건물 한 놈은 A요, 5에 빠르기로 던져요. 근데 한 놈은 이 위치에서 그냥 손만 놔서 자유낙하 시킬 겁니다. 누가 바닥에 먼저 닿아요? B일까요? A일까요? 동시일까요? 동시. 이거 동시입니다. 신기해요. A도 아래로 자유낙하고 B도 아래로 자유낙하기 때문에 됐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한다면 걸린 시간이 어때야 되니? 같죠. B는 자유낙하밖에 안 하는 거고 A는 자유낙하를 하면서 동시에 옆으로 날아가는 것 뿐이라고요. 그럼 꼬맹아 이거 19.6m니까 몇 초 걸리겠니?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거 실험합니다. 한 놈은 자유낙하 시키고 한 놈은 수평으로 던져서 동시에 떨어지는지를 실험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 동시에 떨어집니다. 됐어? 그러니 수평으로 네가 아무리 던지더라도 얘는 아래로는 무슨 낙하를 하고 있다?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 그럼 꼬맹아 잘 생각해봐. 얘는 건물로부터 몇 미터 앞에 가서 떨어질까요? 10m. 유진아 왜? 네, 얘는 2초 동안 수평으로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1초에 몇 미터씩 가는? 5미터씩 가는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2초 동안 날아가겠죠. 몇 미터 갔습니까? 10미터 앞에 가서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던질까요? 5가 아니고 10에 빠르기로 던지면 20m 앞에 가면 떨어지겠죠. 되겠어요? 20의 속력을 던지면 40m 앞에 가서 떨어지는 것뿐.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때요? 같아요. 2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꼬맹아 지구는 어때요? 동그랗죠. 지구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위에 가서 저거 던집시다. 됐죠?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뭐 10초 걸린다고 치죠. 되겠어? 자, 내가 만약에 조금 천천히 5에 빠르기로 던져요. 그러면 10초 동안 떨어지니까 몇 미터 앞에 가서 떨어지니? 50m 앞에 가서 떨어져요. 속도를 2배 빠르게 하면 100m 앞에 가서 떨어지겠죠? 되겠어? 네. 근데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던질 겁니다. 1초에 7.2km 가는 빠르기로 던질 겁니다. 7.2km니까 7,200m/초의 속력으로 던진다는 거야. 이 정도는 남자애들 던지겠지. 그렇죠? 이 정도는 던져야 남자죠. 그래서 우리 류현진이 이거보다 살짝 느리게 던집니다. 근데 너네들은 더 젊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던지겠죠. 선수를 어떻게 이겨요? 던져야 됩니다. 던질 때까지 연습해서 다음 주에 오십시오. 만약에 못 던지면 뒤집니다. 자, 그러면 꼬맹아 이걸 저속도로 던질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속도로 던지면 다시 돌아와요. 수평으로 간 만큼 아래로 자유낙하하고요. 수평으로 간 만큼 아래로 뭐 한다고요? 자유낙하하는데 이때 그 순간 높이가요. 항상 처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계속 뭐하니? 유지하는 높이를 갑니다. 그래서
수평으로는 자유낙하, 수평으로는 등수고동, 아래는 자유낙하 하는데 이 높이가 항상 지구의 원래 높이와 같습니다. 왜요? 지금 이 빠르기가 어떤 빠르기냐면 이 빠르기로 던졌을 때 공이 그리는 포물선 궤적이 지구의 공률하고 정확하게 어떠니? 같은 포물선을 그려요. 지구의 공률과 같은 공률을 그리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얘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구 둘레를 계속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을 지구에서 쏠 때요.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의 속력으로 쏘면 절대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의 공률과 같은 공률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계속 도는 인공위성이 됩니다. 되겠어? 이거보다 속력을 저는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당. 조금만 빠르게 하면 됐어. 얘는 돌아와요. 등속 원운동이 아니고요. 살짝 포물선을 그렸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다릅니다. 훨씬 빠르게. 이렇게 이거보다 살짝 더 빠르게 하면 살짝 더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훨씬 빠르게 하면 훨씬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얘는 돌아와요. 왜 돌아갈까요? 돌아와요. 중력 받아서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구 중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우주적으로 안 하면 생각해보세요. 계속 가요. 지구를 이탈해버립니다. 균열하려고 그게 보이죠?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거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최소한의 속력이 11.2km 중입니다. 이게 지구 탈출 속도예요. 그럼 집에 가서 이 속도를 연습할래? 저 속도를 연습할래? 저쪽으로 하는 게. 자, 이 속도를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스페이스 X를 띄울 수 있는 거죠. 손목 날라갈 거. 최선을 다해. 손목이 안 날아가게 잘해. 그게 안 될 것 같아. 물리치는 그래서 사람 이렇게 됩니다. 나갈 거.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로 딱 바닥에 떨어지지 않지만 지구를 계속 돌아요. 왜 돌아요? 몰라요. 중력 때문에. 저 중력을 벗어나면 돌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달 같은 애들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네 속도가 빨라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거죠. 근데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지구를 탈출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운동입니다. 알겠어? 자, 꼬맹아. 포물선 운동은요.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수직으로는 멋집니다. 이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포물선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지구에서는 수평으로 던지는 속력을 더 빠르게 하면 어느 순간 포물선이 아니고 등속 원운동하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더 빠르면 탈출한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겁니다. 자, 그걸 그린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79페이지와 80페이지의 포물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78페이지부터 그래서 79페이지까지 네모박스 빈 거 채워. 78, 79 네모박스 빈 거 채워.
1학년들 이 내용이 어렵다 생각하면 올림 신청하면 안 돼. 됐어? 이 내용이 어려우면 올림 초급 신청하면 안 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신청해도 돼. 우리가 해야 될 역학의 마지노선이 여기까지 수업. 올림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할 사람들은 내일까지 학원에 전화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뭐야? 네. 자, 채워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볼게요. 중력이요.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뭐해서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합니다. 구하는 식이 R제곱분의 GMM이고요. 이때 중력상수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데 작년에 중력상수의 단위 찾아라가 물어볼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이게 뉴턴 그 만유력 상수의 단위입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공기저항 무시한다는 얘기는 자유낙하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중력의 작용으로 물체가 아래로 낙하하는데 이때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야죠. 등가속도 운동. 되겠어?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안 돼. 등속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자, 거기 우산 그림 밑으로 넘어갈게요. 중력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1번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요. 정지 상태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등가속도 맞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79페이지 갑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지구 표면 근처에서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여 어디까지 읽었어? 계속 변하여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처음 던진 속도로 무슨 운동? 등속. 자, 두 번째 연집 방향. 연집 방향은 중력과 나가는 방향. 연집 방향으로는 물체의 일정한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므로 속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자, 볼게요. 등속 운동이군요. 등속 운동에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요. 기울기, 속도 또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자, 면적은요? 이동거리, 간거리를 얘기하죠. 자, 넘어갑니다. 80, 81 빈칸 채워. 자, 빨리 빈칸 채워.
자, 보시면 포물선 운동에서 첫 번째요. 자,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날아갑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달라지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바닥에 닿아요. 자, 옆으로 갑니다. 달의 운동과 인공위성 운동은요. 달의 운동을 우리가 그냥 등속 원운동으로 보겠다는 거야. 실제로는 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자, 원운동의 조건. 물체가 원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중력이죠. 두 번째, 물체의 원운동. 물체와 연결된 줄을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물체를 회전시키면 물체의 원운동을 할 수 있다. 즉, 원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력에 의한 원운동.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원운동은 지구 중력에 의한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무슨 운동한다? 원운동. 살짝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원운동한다. 자, 1번.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상호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화합니다. 자연학화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자, 꼬매나 아까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 뭡니까? 가속도. 맞아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 가속도입니다. 알겠어? 우리는 앞으로 물리 시간의 가속도는 엑셀의 약자 A 씁니다. 아빠가 엑셀 바르면 자동차가 붕 하고 날아가요. 알겠어? 네, 이게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우리 꼬맹이 잘하네. 자,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린 사과가 수직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며 떨어진다. 사과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화살표로 옳게 나타낸 것을 찾아라. 자, 꼬맹아 밑줄 쳐. 원래 낙하하는 거 무슨 운동해야 되냐? 자율낙하 운동. 점점 속력이 뭐 해줘야 돼? 근데 이 새끼 밑줄 쳐요. 등속 운동한대요. 사과가 떨어질 때 등속 운동한데 등속 운동은 알짜임이 얼마? 0이어야죠. 그러면 얘는 중력 말고 하나 더 받아야죠. 뭐 받아야 됩니까? 알짜임을 0 만들려면 위쪽 방향으로 중력과 다 같은 크기의 물을 받아야 되니 공기 저항. 됐어. 그래서 중력이 10N이면 공기 저항도 10N이 되면 떨어지면서 속력 안 달라져요.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이 등속 운동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맞게 그려놓은 게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넘어가시면 자, 82페이지부터 빠진 것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풀어 오시고요. 84, 85요. 84, 85. 선생님이 올린 안내문 하나만 가져올게요. 잘못 본 거. 올림 안 되면 다시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올림 안 되면 다시 필요해야 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